이젠 금리도 정치금리라. 가계부채 정말 폭발.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일단 말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민주당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법정 출연금 대출금리에 증가하는 거 금지한다. 기타 출연금 대출금리에 50% 이상 증가하는 거 금지한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법정 출연금이라는 게 취급준비금이나 예금 보험료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금을 내는 거거든요. 이것을 낼 때 대출금리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예, 이게 기본적으로 대출금리 가상금리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가상금리에 추가하는 걸 금지한다는 거예요. 기타 출연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50% 이상 증가해서는 안 된다. 기술보전기금이나 신용보전기금이나 주택금융공사 출연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마 이게 실제로 실현이 되면요, 연간 3조 원가량 대출금리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가상금리가 그만큼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코픽스가 있잖아요. 코픽스.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코픽스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가상금리, 쉽게 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출연금에 대한 것도 포함을 시키고요. 뭐 인건비도 포함을 시키고요. 사무실 렌트비도 포함을 시키고요. 다 포함을 시킵니다. 그게 가상금리거든요. 그 가상금리 안에 쉽게 말하면 법정 출연금에 대한 것은 여기 증가하지 마라. 은행이 다 감당을 해라 이런 뜻이고요. 기타 출연금에 대해서는 50%만 증가해라.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이거 은행들이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 법으로 만들어서 밀어붙인다는 것도 그렇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6개 시중은행의 대표들을 다 불러 모은다고 하잖아요. 그 자리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간담회 형식을 빌리긴 하지만 가상금리 내려. 안 내리면 뭐 말로는 안 하겠지만 급박을 하겠죠. 안 내리면 하고 말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이 가상금리가 내려지면 대출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맞아요. 지금 벌써 말입니다. 신한은행은 가상금리를 0.1%포인트 내렸고요. SC제일은행은 똑같이 0.1%포인트 내렸습니다. 우리은행도 0.09%포인트 내렸습니다. 가상금리가 내려가니까 대출금리가 내려가는 것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대출을 빌리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대출을 낸 사람 중에 하나니까 뭐 가상금리가 내려가면 대출금리 전체가 내려가니까 나쁘지 않다고도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시장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경제는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원리를 시장경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장경제에 관치가 들어선다든가 아니면 정치가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솔직히 아작납니다. 왜냐? 표중심으로 움직일 거거든요. 아마 어느 누구나 여러분 대출금리 낮아지는 거 좋아할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정치 영역이 자꾸 들어와서 시장경제를 깨트렸잖아요. 깨트리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여러분 관치가 들어왔을 때 가계부채가 얼마나 늘었던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작년 7월에 쉽게 말하면 DSR 2단계죠. DSR 2단계를 7월에 도입하기로 했다가 그게 9월로 연기됐잖아요. 그 바람에 가계대출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보세요.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보면요. 1913조 8천억 원이에요.
2분기면 6월 말일까지 아니에요. 1895조 8천억 원에서 순식간에 18조가 늘었어요. 순식간에. 3개월 사이에 18조가 늘었다고요.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1913조 8천억 원이 됐습니다. 이것 말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대로 관치를 해서 사실 가계부채를 엄청나게 높였는데 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정치금리가 시장에 적용이 돼요. 그러면 시장경제가 깨지겠죠. 시장경제가 깨지면서 가계부채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가계부채는요. GDP 대비해보면 지금 100%가 넘습니다. 100% 넘었다가 내렸다가 하기는 하지만 GDP를 지금 생각을 하면 충격적이거든요. 지금 1913조 8천억 원이 GDP를 넘었느냐? 아니에요. 여기에 가계부채에다가요. 개인사업자 부채를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2천조가 넘어가거든요. 가계부채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뜻이죠. 일반적으로는 개인사업자 부채도 포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지금 만약에 또다시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쳐요. 여러분, 문제는 경제가 좋아지면 어떻게든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말입니다. 대출금리를 내려서 가상금리를 내려서 대출을 더 많이 받게 한다면 시장경제가 무너진다니까요. 그 바람에 말입니다. 나라 경제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충격을 충분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정부가 개입해서 금리를 인하시킨 것도 문제였는데 이제는 정치권까지 은행금리에 개입하잖아요. 가계부채, 기업부채 완전히 폭증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가계부채가 정말 폭발하는 그런 최악의 상태가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시장은 여러분, 시장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돼요. 알지도 못하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그냥 국회의원 나부랭이가 시장을 쥐락펴락한다는 것은요, 시장을 다 망칠 수도 있습니다. 자칫 가계부채가 안 그래도 많아서 폭발 직전인데 더 빨리 폭발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제발 전문가가 아니면 시장경제에 개입하지 말고, 전문가가 아니면 시장경제를 이래라 저래라 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경제가 살아나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도 깨지고요, 시장경제도 깨져요. 민주당이 스스로 자꾸 폭주를 해가고 있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게 없어진다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면서 시장경제, 이것도 말입니다. 민주당 원하는 대로 가야 되니까 원하는 대로 가면 그거야말로 계획경제죠. 공산주의 경제고. 지금 그렇게 갈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너무 심각하게 표만 생각을 하고요, 자영업자나 가게에 금리를 낮춰주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최악을 우리가 맛볼 수도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정치는요, 정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지 정치가 절대로 경제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경제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포퓰리즘이라는 게 너무 성해지고요. 포퓰리즘이 성해지면 경제는 진짜 와장창 박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치가 너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충격이 저는 터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진짜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요,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안 오리라는 보장 없습니다. 저는 당연히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